자, 그런데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좀 이제 묘한 일이 벌어졌죠. 이 태형건설과 관련한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 한 중순부터 태형건설 워크아웃 소식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시장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태형건설 주식이 급락을 그리고 태형건설 관련된 주식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개인들은 순매수를 하고요.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판 걸 개인들이 산 거죠.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은 조금 더 싸진 거, 그리고 향후에 정부가 어쨌든 들어와서 혹은 채권단이 들어와서 지원을 발표할 거다. 결국은 이게 부동산 PF 문제에 어떻게 보면 서막인데 이 서막에 있어서 향후에 부동산 PF가 조금 더 우려가 됐을 때 네. 아예 일찍 부실화되는 기업들이라면 오히려 정부나 채권단 쪽에서 이게 개입할 여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요것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몰린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간에 어제 그 태형건설의 어떤 자구안 발표 이전까지는 결국 자구안이 꽤 괜찮은 게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좀 쌌을 때 샀다가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투자 심리가 발동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번 이 태형건설 사태가 결국엔 태형건설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도 지금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좀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태형건설발로 시작된 어떤 자본시장의 채권의 경색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태형건설 저희가 보통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태형건설로 시작된 이 부동산 PF 혹은 건설업 관련된 어떤 이런 신용시장의 경색이 다른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건실한 건설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너네 건설 기업이잖아. 그러면 태형처럼 되지 말라는 법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금리의 자금 조달을 해야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 건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점점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최근에 사실 제가 관련된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사실 이게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에 저희 금리 올라가기 전에는 예. 한 3~4% 정도로 이게 발행이 되거나 혹은 부동산 PF 대출이 나왔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금리가 12%, 13% 정도까지 거의 뭐 금리가 거의 9%, 10%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2%, 13% 대출을 해서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기업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예. 저희는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형건설발 이 자금 경색이 이제 채권 시장 자체 금리 조달 금리를 채권 조달 금리를 좀 밀어올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추후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